리얼리티 트랜서핑 3권 파트 2 사면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표를 가는 길에 스스로 장애물을 만드는 격이 된다.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느낌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균형력이 작용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외부 의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인식하여 그것이 시나리오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우리가 결점에 중요성을 많이 부여할수록 균형력의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내적 중요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결점에 대해 스스로 사면장을 줘야 한다. 중요성을 내려놓을 수 없으면 걱정에 빠져있는 대신 효과적인 행동이든 아니든 일단 아무거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중에 중요성의 포텐셜은 흩어져 버릴 것이다. 불안과 목표.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믿음의 부족과 불안이다. 이들은 내부 의도가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외부 의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목표에 부과된 외적 중요성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불만에 찬 욕망을 일으킨다. 내적 중요성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불안으로 귀결된다. 내적, 외적 중요성, 불만에 찬 욕망, 자신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몸부림,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에는 자유 에너지가 턱없이 모자란다. 의도의 모든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유지하는 대로 빠져버린다. 초조와 경계심의 형태를 띤 불안은 그대로 펜듈럼의 밥이 된다. 불안에 빠져있을 때의 증세는 대개 비관적인 종류다. 그러면 곧장 에너지는 머릿속에 부정적 시나리오를 상영하고 그 때문에 근심하는 일에 모두 보내진다. 의도 에너지도 여기에 소모된다. 그리고 근심, 경계심, 두려움, 이것들은 최악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발전기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불안을 번성시키는 또 다른 근원은 죄책감이다. 불안은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중요성과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더 커진다. 이 미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 강력한 영향력의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가능태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 쓰인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잉여 포텐셜이 일어난다. 특히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멸이나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릇된 자신감으로 조만간 큰 봉변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감은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자신감은 가공의 것으로 그 또한 펜듈럼의 발명품으로 가짜 신기루일 뿐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 놔도 자신감은 한갓 잉여 포텐셜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자신감은 반대 극성을 띠고 있는 불안이다. 양쪽의 포텐셜이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펜듈럼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싸워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 듯 그것을 우리에게 세뇌시킨다. 이 펜듈럼의 시나리오를 거부하면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가질 수 있다. 해야 할 것은 그저 가지겠다는 결정뿐이다. 깨어있는 의식과 의도를 지니고 있으면 펜듈럼의 게임을 무시해 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내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 싸울 필요가 없게 되면 자신감은 쓸데가 없다. 자신감의 근원은 중요성 이 하나뿐이다. 펜듈럼은 중요성의 줄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 우리가 중요성의 줄을 놓고 자유를 얻게 되면 더 이상 자신감의 도움이라는 환상은 필요 없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 세계의 층은 잉여 포텐셜 때문에 왜곡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고요히 가서 내 것을 가지면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불확실한 자신감이 아니라 침착하고 의식적인 조율이다.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을 거부하고 부족한 느낌을 그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외적 중요성을 내려놓고 가능태의 흐름과 싸우기를 그만두기만 하면 장애물은 저절로 제거된다. 시나리오 자체를 통제하려는 대신 중요성의 수위를 의식적으로 제어하면서 흐름을 타고 가기 위해 조율만 하면 된다. 그저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근심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믿음도 자신감도 필요 없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은 바로 조율이다. 조율이란 마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목표를 생각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순수한 의도에 녹아 슬슬 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흐름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움직여가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만사가 제자리에 착착 들어맞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면 마침내 완전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려면 가슴에 소망의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신조대로 살면 된다. 우리는 이미 신조를 지니고 있다.
단지 그것이 영혼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의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내적 그리고 외적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그 즉시 우리의 신조가 풀려나고 우리도 그것을 즉석에서 느낄 수 있다. 흑 인형과의 싸움. 펜듈럼은 매우 큰 힘을 갖고 있다. 그것들은 에너지 정보적 차원의 영향력을 뻗쳐서 인간을 지배한다. 그 영향력은 정신과 감정과 에너지의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펜듈럼은 중요성의 줄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자유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펜듈럼은 인간을 복종시키는 데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 없다. 인간에게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펜듈럼이 인간을 낚아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고리는 중요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펜듈럼과 싸우는 으뜸가는 전략은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펜듈럼 게임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그 룰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한 펜듈럼은 한갓 흑 인형일 뿐이다. 눈뜬 채로 잠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게임의 룰을 깰 수 있다. 펜듈럼이 직접 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를 직접 거리는데 사용된 펜듈럼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온다. 펜듈럼은 지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펜듈럼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게임의 룰을 의식적으로 깨는 것으로 귀착된다. 트랜서핑을 하는 구도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오직 깨어있는 의식이다. 자신에게 원하는 인생을 가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싸움을 멈추고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면 외부 의도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을 찾아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 돈이 아니라 가지겠다는 결정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듯이 거기에 주의를 모으면 우리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단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한다. 목표의 슬라이드는 그저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즐기면 된다. 우리에겐 한가롭게 태어난 결정만 필요하다.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낮추면 의도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이 내부 의도의 영역으로부터 외부 의도의 영역으로 돌아간다. 중요성이 사라지면 이루겠다는 결정은 가지겠다는 결정으로 바뀌고 외부 의도가 작용을 개시한다.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외적 중요성의 잉여 포텐셜이다.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는 오로지 목표가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의심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가지겠다는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 잉여 포텐셜로부터 의도 에너지를 해방시켜야 한다.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찾아내고 그 길을 가면서 내적, 외적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가능태 공간 속에서 전의를 일으키는 힘인 의도 에너지가 해방된다. 마음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면서 과정을 계속 심상화하고 목표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겨 놓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 될 것이다. 의도는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순수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소한 목표를 향해 걸음이라도 떼놓기 시작해야 한다. 인생 트랙 위의 모든 사건들은 두 갈래의 길을 가지고 있다. 한 갈래는 바람직한 쪽을, 다른 갈래는 바람직하지 않은 쪽을 향해 있다.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선택한다. 그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인생 트랙의 바람직한 갈래에 오른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기울기 쉬운 인간의 성향은 우리에게 불만을 토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갈래를 선택하게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말썽은 실제로 불운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따라온다. 만일 어떤 사소한 일이 우리를 짜증나게 했다면 우리는 이미 바람직하지 못한 갈래의 주파수를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실패를 축하하는 바보 같은 습관을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실제로 불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의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부정적인 일들이 때마침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처럼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나리오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역동적이고 유연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제력은 가능태 흐름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태 흐름을 타기 위해 발휘될 것이다. 조율의 비밀은 소나기의 힘을 빼면서 동시에 상황을 장악하는 데 있다. 시나리오의 모든 변화를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통제를 거부하는 동시에 우리의 태도를 통제하에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율은 가능태 공간 속을 움직여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대하여 항상 바람직한 갈래로 올라서면 행운의 물결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거짓 믿음의 돛은 결코 외부 의도의 바람을 받지 못한다. 진정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알미다. 알은 설득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 형성된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의 관념의 틀 속에서 없애버리고 그 대신 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아야만 한다. 믿음이라는 개념을 버렸으니 이제 자신에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알을 얻으려면 알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외부 의도가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줄 때까지 이 알을 우리의 머릿속에 품어서 먹이고 길러야 한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방사되고 있는 사념을 조율하는 구체적인 작업이다. 우리가 방사하는 사념을 가장 꿈꾸는 그것에 실현해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다시 조율시켜야 한다. 자신의 슬라이드 속에서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슬라이드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과정을 심상화하고 있으면 그러는 동안 외부 의도의 바람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우리 세계의 물질적 실현점이라는 항공모함을 서서히 밀어보낸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외부 의도는 우리의 목표에 가까이 데려다 줄 행동들을 개시한다. 그러니 목표를 이룰 방법과 길에 대한 염려는 외부 의도에게 맡겨놓고 가능태의 흐름에 몸을 맡기자. 바로 이것이 외부 의도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트랜섹션. 트랜서핑에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하다. 그 결과가 즉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외부 의도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작용한다. 트랜섹션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시간 속을 앞뒤로 이동하도록 해주는 행동이다. 트랜섹션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앙의 에너지 흐름을 심상화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에너지가 척추를 따라 아래로 위로 흐르는 움직임을 심상화한다. 에너지의 분수를 빠르게 작동시켜주는 방법은 몸의 중앙으로부터 두 개의 화살이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20에서 30cm 정도 밖으로 뻗쳐 있고 앞으로 나온 화살은 위로 향하고 뒤로 나온 화살은 아래로 향한 채 회전하여 에너지가 원 모양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것은 중앙의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시켜주는 열쇠를 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열쇠를 돌리는 것이 트랜섹션의 첫 번째 단계이다. 트랜섹션의 두 번째 단계는 내 목표의 슬라이드를 심상화하는 것이다. 열쇠를 돌렸으면 목표의 슬라이드를 재생하고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자신이 슬라이드 속에 있는 것을 다소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되었으면 깨어있는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라. 맑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트랜섹션의 세 번째이자 맨 마지막 단계이다. 맑은 시선으로 익숙한 광경을 바라볼 때 같은 광경인데도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트랜섹션은 세상이 우리의 눈 앞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나의 세계의 층의 물질적 실현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대 장치의 뉘앙스가 바뀌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뉘앙스의 눈에 띄는 변화는 한 인생 트랙으로부터 다른 인생 트랙으로 갑작스럽게 옮겨가는 일이 생길 때만 느껴진다. 트랜섹션 과정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심상화하는 것은 외부 의도의 돌풍을 증가시킨다. 열쇠를 돌리면 나의 사념에 의해 변조된 방사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결과 섹터를 따라 움직이는 물질적 실현점의 움직임이 가속된다. 이때 맑은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이 변화를 알아차리게 한다. 트랜섹션의 중요성이 낮을수록 결과는 더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트랜섹션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동일한 트랙 위에서는 시간 속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인생 트랙들 사이에서 시간 속을 움직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부정적 성향으로 인해 부정적 삶의 긴 터널로 들어서서 우리의 목표로 이어져 있던 원래의 트랙으로부터 하염없이 멀어져 왔다. 그런데 트랜섹션을 하면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옮겨와서 이전에 있던 인생 트랙 위로 올라오게 된다. 단지 이제는 시간상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다. 다시 우리는 그 인생 트랙으로 돌아온 것이다. 세상은 거울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비춰준다. 내가 세상에 불만스러워 한다면 세상도 등을 돌린다. 내가 세상과 싸우면 세상도 나와 싸우고 내가 싸움을 그치면 세상도 나에게 다가온다. 싸움을 거부하는 것 또한 나의 행동이다.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 우리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정말 멋진 성공을 이루려면 자신의 목표를 찾아내고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그것을 향해 가야 한다. 올바른 결정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로부터 나온다. 그릇된 결정을 가려내는 유일한 잣대는 영혼의 불편한 기분이다. 결론. 트랜서핑이 어떤 모델에 근거하든 그 원리는 살아있다. 사념이 방사하는 에너지는 주위의 현실에 간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심 원리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생각과 물질 현실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현상을 조사했다. 융은 그런 우연을 동시성 현상으로 정의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하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없는 시대의 과학자에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텔레비전의 모든 쇼 프로그램이 트랜지스터와 직접회로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할 것이다. 기계적 모델의 지지자들도 비슷하게 물질이 의식을 결정하며 그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트랜서핑도 역시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트랜서핑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이 강조하는 내면의 자유를 자각하려면 우리는 이 트랜서핑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목표의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지니고 조율의 원리를 지키면 가능태 흐름이 우리를 목표에 데려다 줄 것이다. 우주는 무수한 시나리오가 정보, 에너지 차원으로 무수히 존재하는 가능태 공간이 존재하고 인간의 몸을 통해 드나드는 자유에너지는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함께 일치하여 만들어내는 파동으로 매개 변수가 변경되어 우주로 방사된다. 이 방사 에너지가 가능태 공간에서 해당 주파수에 상응하는 시나리오를 찾아가 그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낸다. 다중세계 이론과 양자물리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의식과 현실을 설명하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다. 이렇게 3권을 마지막으로 저자는 트랜서핑의 이론과 실천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반복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라 끌어당김의 법칙과 성공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책이다.